자, 오늘은 계약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페이지요. 민법 제3편은 원래는 채권법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채권법의 일부 계약 파트만 시험을 치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계약법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은 총론, 강론으로 나눌 수 있어요. 총론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크게 5가지입니다. 계약이 무엇인지, 계약의 의의, 계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계약의 종류입니다. 세 번째는 계약의 성립입니다. 네 번째는 계약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가. 다섯 번째는 소멸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가 논점이고, 계약법 강론은 예, 15개의 전형 계약이 있습니다. 자, 계약의 종류는 나중에 1월달에 기본서가 나오면 좀 더 연구를 하고, 오늘 계약의 종류 중에 한 가지가 전형 계약과 안일비자를 쓰는 비전형 계약이 있어요. 그 중에 전형 계약이라는 이야기는 유명 계약을 말합니다. 이 설유자, 이름, 명자, 민법전에 이름을 두고 있는 계약은 전형 계약, 달리 유명 계약. 민법전에 이름이 없는 계약은 없을 무자를 써서 무명 계약, 안일비자를 써서 비전형 계약이라 말합니다. 그럼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민법전에 이름을 두고 있는 것이 15개가 있다는 말이지 계약이 15개만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외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민법전에 이름을 두고 있는 15개의 전형 계약 중 우리 시험 범위는 3개만 시험 범위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 3가지 계약만을 시험을 치고 있다. 왜? 공인중개사가 계약 중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이 3가지만 중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그럼 시험은 어디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가볍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계약의 효력에 관련된 이론이 3가지가 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고, 위험부담이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의 소멸에 관련된 내용이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해지가 있습니다.
자, 성립과 효력 사이에 이론이 하나 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럼 계약법은 주로 10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에서 주로 1문제요. 계약의 효력에서 주로 2문제, 3문제. 계약의 소멸에서 주로 2문제. 이렇게 계약법 총론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6문제 가량이 출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렇게 출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간혹 출제 빈도는 낮지만 종류를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론은 주로 4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주로 매매에서 2문제, 임대차에서 2문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교환은 독자적으로 오지선다화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매매와 교환이 거의 이론이 같아요. 교환은 매매와 차이점 조금 외에는 매매와 거의 같기 때문에 교환을 독자적으로 오지선다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환은 조문도 2개밖에 없어요. 매매와 차이점,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교환 임대차의 공통점이 4가지입니다. 매매교환 임대차는 전부 쌍무계약, 유상계약, 낙성계약, 불효식 계약이에요. 그럼 계약법 총론의 이론은 교재는 전부를 서술하고 있지 않고 계약의 성립에 관련된 가장 기본을 입문서에 서술해 놓고 계약의 효력에 관련된 사항은 동생항변권, 위험부담, 이걸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소멸에 관련된 논리로 해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논리를 입문서에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입문서 교재를 중심으로 총론은 오늘 성립, 동생항변권, 위험부담, 계약의 해제에 관해서 좀 이해를 할 것이고 다음 주에 매매교환 임대차를 할 거예요. 다만 오늘은 계약의 종류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인 매매교환 임대차의 공통점이 4가지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계약이기 때문에 이 4가지의 개념부터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처음에는 의의가 나와 있어요. 의의는 암기할 필요 없고 계약이란 청약의 의사표시와 성락의 의사표시의 일치, 합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 계약이다. 그렇게 의의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서술의 1번 계약의 개념에 그렇게 돼 있죠. 청약과 성락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무엇이라 말한다? 계약이라 말한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1번, 2번은 우리 시험과는 큰 관계 없습니다. 자, 사적 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말이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든 말든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가볍게 듣는 겁니다. 시험범위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할 때 내용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을 체결할 때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체결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라는 말을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말해요. 그럼 2번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 말이 있는데 시험범위 아니에요. 한 번쯤 그런 용어들이 나중에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데 불과해요. 그럼 인문과정 아니면 이런 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민법 2조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줄여 신의칙이라고도 말해요. 이 용어가 제법 등장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한번 설명드리는 데 불과합니다. 자, 민법 2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말해요. 그럼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는 것인가? 그걸 저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권리의 종류나 의무의 내용에 따라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는 것은 다 다를 수도 있어. 이런 추상적 규정은 분쟁, 다툼이 생기면 누가 해석하는 것이다? 법원이 해석합니다. 되겠죠? 예. 그 파생 원칙이 있다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파생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검반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가볍게 듣는 파트입니다. 검반응이란 이야기가 금할 검자에 돌이킬 반자의 말씀 원자입니다. 직역한다면 말을 뒤집는 것은 검한다는 말이 검반응의 원칙이에요. 그럼 의역한다면 검반응의 원칙은 선행된 행위와 모순된 후행행위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앞선 자의 뒤후자입니다. 어떤 행위를 선행했다고. 이미 하나의 행위를 했어. 근데 뒤에 하는 행위가 먼저 한 행위와 모순되는 그런 행위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 말이 검반응의 원칙이고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볍게 보는 파트입니다. 직역한다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말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사정이 생겼어. 되겠습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사정이 후에 생겨버렸다고. 그럼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됐습니까?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원칙입니다. 단어만 한번 보는 것이지 정확하게 기억할 가치 없어요. 이 분석을 시험에는 묻지 않고
제법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고 나중에 우리 이론 중에 건반언의 원칙이라는 게 한번 등장해요. 자세한 분석은 시험 아니고 사정 변경도 한번 등장한다고. 그런 말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이지 이런 분석을 가지고 시험 문제화하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 한 장을 넘기시고 큰 2번에 계약의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를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계약급 강론의 우리 시험 범위 매매교환 임대차가 공통점이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분류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순서는 큰 의미 없어요. 계약을 쌍무계약, 편무계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먼저 여기에 무자는 채무, 의무를 말해요. 그럼 직역한다면 채무, 의무가 쌍이래, 쌍.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무엇이라 말한다? 쌍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인 매매교환 임대차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양채무를 부담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 매매교환 임대차입니다. 그럼 편무는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우리 시험 범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단어가 한 번씩 등장하는 것이 정여와 같은 것이 우리 시험에 단어가 등장해요. 정여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 공짜로 주는 계약을 무엇이라 말해? 정여요. 그럼 정여하는 자만 채무를 부담하지 상대방, 정여를 받는 자, 수정자는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되겠습니까? 계약의 쌍방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면 무엇이고 쌍무고, 그렇지 않고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무엇이다? 편무다. 쌍무는 매매교환 임대차. 더 있지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편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정여와 같은 것을 말해요. 자, 그럼 교재 예를 편무에 관계된 예를 적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용어 정도만 한번 보고 갈게요. 대차관계가 있어요. 법률관계 중 대차관계가 있어. 대차관계란 빌려줄 대, 빌려 쓸 차,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관계를 무엇이라 말한다? 대차관계예요. 이 대차관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듣는 거예요. 사용대차가 있고 소비대차가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가 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임대차만 시험 범위지 사용대차나 소비대차는 시험 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사용대차란 이야기는 공짜로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무엇이라 말해? 사용대차라 말한다고. 대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근데 물건을 빌렸을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빌려 쓰는데 돌려주기로 약속한 기간이 도래하면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된다고. 왜? 사용대차의 목적물은 안일비자, 비소비물이거든. 물건을 소비물, 비소비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물이란 이야기는 한번 사용해버리면 다시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안일비자, 비소비물은 한번 사용해도 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오늘 수업 마치고 급한 일이 생겼는데 차를 갖고 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에게 차 좀 빌려 탔다고 급하게 쓸 일이 생겼어. 여러분이 공짜로 빌려주면 무엇인데? 사용대차인데 나중에 그 차를 돌려줘야지. 뽀대나는 여러분 차는 제가 갖고 똥차를 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시험범위 아닙니다. 소비대차는 말 그대로 소비라고 돼 있잖아요. 한번 사용하면 다시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 쓰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상이에요, 무상. 근데 소비대차는 대가를 받고 빌려줄 수도 있고 대가를 받지 않고 빌려줄 수도 있어. 대가를 받은 것이 이자가 붙었다고 이자부 소비대차.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은 없을 무자, 무이자부 소비대차. 이건 유상, 무상이 모두 가능해요. 대가를 받고 빌려줄 수도 있고 대가를 받지 않고 빌려줄 수도 있다고. 그럼 소비물이기 때문에 돌려줄 때에는 그만큼의 가치를 돌려주는 것이지 빌려 쓴 물건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주잖아요. 되겠습니까? 예. 그럼 과거에 춘궁기가 있을 때 부잣집에서 쌀을 한 가마 빌려요. 가을에 추수해서 한 가마에 한 대를 이자를 붙여 돌려줄 수도 있고 부자가 너그러우면 그만큼만 돌려줄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럼 가을에 추수해서 해곡을 돌려주면 되지 먹은 걸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먹은 건 어디로 가버렸다고 지금 밭으로 가버렸는데.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럼 좀 이런 이야기하면 검전이 떠올라. 검전은 소비대차로 취급해요. 검전은 한번 사용하면 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에이, 검전을 한번 사용하면 사용 못하면 저 다 주세요. 검전은 한번 사용해도 또 사용할 수 있지. 안 됩니까? 근데 검전은 법률상 무엇처럼 취급한다고? 소비물처럼. 왜? 비소비물로 취급하면 검전 소비대차가 성립하기 힘들어요. 오늘 집에 가실 때 전부 5만 원씩 빌려드릴게요. 1년 동안 공짜로. 단 조건이 1년 딱 지나면 그 돈 돌려달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왜 빌렸는데? 아무 이유 없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검전은 한번 사용해도 또 사용할 수 있는 안일비자 비소비물이지만 법률상 무엇처럼 취급해버려? 소비물처럼. 그 1년 뒤에는 그만큼의 가치를 돌려주면 되지 그 돈을 돌려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검전은 소비대차라고 말해버려요. 참고입니다. 우리 시험에 필요한 건 무엇이다? 임대차라고. 임대차의 목적물은 비소비물이에요. 그럼 존속기가 만료되면 빌려선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공짜는 있다 없다? 없어.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돼. 대가를. 유상이라고. 이거는 언제나 유상이고 이거는 언제나 무상이고 이건 유무상이 다 가능하거든. 이것들은 공짜가 가능한데 임대차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임대차만 시험범위예요. 그냥 이런 용어들 때문에 임대차가 시험범위란 걸 한번 강조한 것이지 방금 말했던 것도 동영상 보고 자꾸 돌리고 우리 가지 마십시오. 영양가 없어요. 대충 알아들어도 돼 그냥.
지금은 쌍무편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채무가 쌍이라 계약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채무가 대가성이 있어야 무엇이라? 쌍무계약이라. 근데 편무는 한쪽만 채무를 부담한다고. 대가성은 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오른쪽 두 번째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데 유상 무상을 바로 들이대면 안 됩니다.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가 있어요. 행위란 말이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법률행위가 포괄적인 개념이고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무엇이다? 계약이다. 계약은 법률행위 속에 있어요. 예. 출연행위, 비출연행위가 있어요. 여기에 출연이란 재산의 출연을 말해요. TV 출연은 TV에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재산의 출연이란 이야기는 재산을 내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비출연은 안일비자이기 때문에 직역하면 출연행위는 재산을 내놓는 행위, 비출연행위는 재산을 내놓지 않는 행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나 정확한 개념 아닙니다. 정확한 개념을 해보자고요. 출연행위는 가령 갑이 재산을 출연하는 자예요. 갑이 상대방 을에게 재산을 내놓는다면 갑의 재산은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갑이 상대방 을에게 재산을 출연하면 갑의 재산은 출연하는 것만큼 감소해야 되잖아. 그럼 상대방은 그만큼 재산이 증가해야 돼. 되겠습니까? 이게 출연행위예요. 그럼 비출연행위는 재산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비출연이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재산을 출연해도 재산을 내놓아도 재산이 증가하는 상대방이 없는 것은 출연이다, 비출연이다. 이건 비출연이에요. 비출연 행위는 재산을 내놓지 않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방이 재산을 내놓아도 증가하는 상대방이 없는 행위는 무엇이다? 비출연이다. 이 대표적인 예가 소유권의 포기예요. 소유권 포기 많이 해보셨죠? 와, 미쳤나. 소유권을 포기. 소유권이란 권리를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학원 오실 때 입이 텁텁해서 편의점에 껌 한 통 샀습니다. 껌을 씻고 단물이 다 빠지면 휴지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소유권 포기했습니다. 예. 제가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태우고 꽁초가 남아서 휴지통에 탁 버렸어요. 담배 꽁초란 물건에 대한 소유권 포기한 겁니다. 꽁초 그 어디 쓰려고? 북한인은 유용하게 쓴대요. 쓸데없는 소리고. 항상 거창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그 물건의 소유권은 포기했지만 전가하는 상대방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비출현 행위예요. 자, 이렇게 나누어 보는 이유는 출현행위를 다시 유상행위, 무상행위로 나누기 때문에 유상, 무상이란 단어가 필요해서 출현, 비출현을 구별해 본 겁니다. 그럼 유상행위란 말이 포괄적이고 법률행위가 계약이라면 무엇이라 말한다? 유상계약이요. 무상행위란 말이 포괄적이고 법률행위가 계약이라면 무엇이라 말해? 무상계약. 그 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유상, 무상을 나눌 것인가? 유상계약은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이런 건 큰 의미 없고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출현행위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해? 유상이요. 무상계약은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서로 대관계 없는 출현행위하는 것이 무엇이다? 무상이다. 그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출현행위는 유상, 비출현행위는 무상.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둘 다 출현행위입니다. 둘 다 출현행위인데 유상, 무상은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은 대가성이에요. 대가성.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출현행위하면 무엇이고? 유상이고, 출현행위는 하지만 대가관계 없는 출현행위하면 무엇이다? 무상이다. 그래서 유상은 매매교환 임대차잖아요. 자, 시간 관계상 적지는 않을게요. 가벌이 매매해요. 한번 보여드릴까? 매매교환 임대차 중에 제가 매매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갑이 소유하는 물건을 을과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내놓는다고 그걸 누구에게 이전해?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그만큼 재산이 증가해요.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금을 내놓는다고 그걸 누구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둘 다 출현행위하고 있어. 매도인도 매수인도 출현행위하고 있는데 이 출현행위가 서로 대가성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해? 유상이라 말해. 매매교환 임대차가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럼 비교하자. 무상이요. 정여 한번 해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재산을 공짜로 무상으로 주는 정여 계약을 하는 정여자입니다. 을이 정여를 받을 숫자 수정자예요. 그럼 갑이 을에게 자기 재산을 공짜로 주기 때문에 출현행위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이 감소되고 그 재산이 수정자에게 이전됐기 때문에 청가를 해요. 그럼 이 정여자의 출연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출연행위는 수정자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럼 우리 시험은 아닌데 만약 부담부 정여라면 한 번 듣는데 불과해요. 아니, 부모님이 자식이 시집 장가 갈 때 집을 공짜로 한 채 줬다고.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벼룩도 나 짝이 있지. 정여세는 네가 내. 부담부 정여요. 그럼 부담부 정여는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무상입니다. 무상. 그럼 정여세는 수정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수정자가 정여자에게 정여세를 내면 대가성이 있다 보지만 세금은 국세청에 내지 정여자에게 낸다 안 낸다? 대가성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부담부 정여도 결국 무엇이다? 무상이다. 무상. 그런 것들은 10년에 한 번쯤 모의고사에 나와요. 되겠습니까? 그럼 정여는 부담이 있든 없든 전부 무엇이라? 무상이다. 무상. 그래서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출연행위하면 유상. 대표적인 예가 매매교환 임대차. 대가관계에 없는 출연행위하면 무상. 대표적인 예가 무엇? 정여. 정여 무상이란 단어는 필요해요. 정여계약의 분석은 시험이 아니지만. 예,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고, 그럼 교재 순서에 따라 세 번째는 낙성, 요물이라고 돼 있어요. (1월부터는) 이런 것들은 빨리 지나갑니다. 예, 입문과정에 계속 이걸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낙성계약이 있고 요물계약이 있어요. 낙성할 때 낙자가 약정을 말합니다. 약정을.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무엇이라 말한다? 낙성계약이요. 약정, 합의 이런 말이 같은 말입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무엇이라 말해? 낙성계약이요. 이걸 시험에 물어봅니다. 매매교환 임대차는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약정하고 약정함으로 성립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1월달쯤에 기본서가 나오면 매매 임대차는 낙성계약이라고 강조하고 법조문을 볼 거예요. 매매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 있잖아요.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있잖아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 성립한다 라고 말하면 틀려요. 그게 요물계약이라 말이에요. 약정하고 약정함으로 성립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함으로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매도인 매수인이 1월 1일 날 매매계약 했어. 2월 1일 날 중도금은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하고 3월 1일 날 재산권 이전과 동시에 대금 지급하기로 약정했어. 매매계약은 1월 1일 날 성립해버렸어. 차후 나중에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는 거예요.
낙성계약이라. 약정하고 약정을 함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 아닙니다. 요물계약은 말 그대로 요할 요자에 물건할 때 물자예요. 그럼 요물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 외, 합의 외에 무엇까지 있어야만 물건의 인도 등까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 무엇이다? 요물계약이다. 그럼 우리 시험범위 매매교환 임대차는 전부 무엇이고? 낙성이고 약정하고 약정함으로. 요물계약의 대표적인 예가 계약금 계약이에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매매할 때. 그럼 이 말을 이해 좀 해볼게. 가령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갑을 간에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하고 있습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이렇게 했다고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10%가량 지급하고 매매계약 체결했고 차후 매수인이 중도금은 선이행하기로 하고 차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재산권 이전, 즉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매매했어요. 그럼 이 매매계약은 보시다시피 1월 1일 날 성립했잖아요. 민법 총칙, 법률행위 성립 요건, 일반 성립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법률행위 중 계약, 그중에 매매계약을 예를 들었습니다. 1월 1일 현재 매도인, 매수인, 매매계약에 당사자 있잖아요. 당사자. 매매한다는 목적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의사표시했을 거예요. 만약 갑이 돈이 필요하면 내 집을 5개 사십시오. 청약의 의사표시. 거기에 대응하여 을이 예 좋습니다. 5개 사겠습니다. 성낙의 의사표시. 또는 매수인이 갑의 집이 탐이 나서 먼저 의사표시해 당신 집을 5개 파십시오. 청약의 의사표시. 거기에 대응하여 갑이 예 좋습니다. 5개 팔겠습니다. 성낙의 의사표시. 1월 1일 현재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아직 중도금, 잔금, 등기는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잖아요. 만약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등기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합으로 성립한다면 3월 1일 날 성립해야지. 요물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이에요. 1월 1일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 합의하기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 재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지 물건의 인도 등까지 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아니라 아니라고요. 알아들었습니까? 요물 낙성계약의 개념은 필요해요. 예. 그럼 가령 10억에 매매했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계약금 1억 지급하기로 이렇게 매매했는데 1월 1일 날 매수인이 돈이 부족해 5천만 원만 지급했어.
계약금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니까요. 이 계약금 계약은 무엇이기 때문에?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 등에 따를 종자, 종된 계약이지만 다른 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은 무성계약이지만 낙성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무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을 다 지급해야 성립하는 계약이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말만 했거나 또는 일부만 지급한 것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왜?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걸 나중에 매매할 때 다시 할 거예요. 계약금 다시 분석할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요식 불요식은 큰 의미 없네요. 예, 순수 큰 의미 없습니다. 요할 요자에 방식할 때 식자예요. 요식 계약이란 말은 엄기간 방식을 요하는 계약을 무엇이라 말해? 요식이요. 그럼 불요식은 아니 불자를 쓰고 있거든. 엄격한 방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아요. 그럼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대원칙은 불요식이다, 요식이다. 민법상의 대원칙은 불요식 계약이에요.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는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이에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민법상의 대원칙이 불요식이지 다른 법률로 가면 요식이 원칙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상법 이런 데로 가면 엄수표 행위와 같은 것은 엄기간 방식을 요한다고. 민법에도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친족상속법으로 넘어가면 유언행위와 같은 것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도 있어. 그런 것들은 예외다, 예외. 그럼 길게 설명드렸는데 줄이면 우리 시험범위 매매교환 임대차는 전부 네 가지의 공통점.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쌍무, 매매교환 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 부담하는 계약이고 당사자 쌍방이 대가성 있는 출인행위 하는 것이고 낙성이기 때문에 약정하고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불요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오늘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바로 기억합니다. 계속 써먹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예약과 본계약. 예약 많이 해보셨잖아요. 장차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본계약 체결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해? 예약이라 말해요. 예약하고 그 다음에 장차 본계약 체결해 보셨잖아요. 거창한 계약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못해 주말에 가족끼리 외식할 때도 예약하잖아요. 네, 왔습니다라는 게 본계약 아니냐고. 몇 시에 예약했고 성함이 어찌 됩니까? 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본계약 체결된다고. 뭘 드릴까요? 뭐 주세요. 본계약 체결한다고.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무엇? 예약이요. 근데 거기서 주의할 것은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계약이 계약이란 건 당연해요. 예약도 무엇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럼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 계약의 동그라미. 예약도 무엇이라? 계약이다, 계약. 예약도 계약, 청약과 성락의 의사표시의 일치, 합시로 성립하는 예약도 계약이에요. 예, 예약이 계약이란 정도를 주의하자. 자, 그럼 첫째 시간은
계약의 종류를 설명드렸고, 둘째 시간은 이 계약의 성립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를 하는지를 알고 이론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좌측은 지우지 마십시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